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홍콩 지수, H 지수가 포함된 EL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으로 2%만 더 하락하면 진짜 위험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주요 지지선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10년부터 영업사원 시작을 할 때, 증권사 영업사원 시작을 할 때 가장 많이 팔았던 게 바로 이 ELS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손님, 교수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해서 가장 많이 팔았던 게 바로 ELS인데요. 팔기도 쉽고 구조도 쉬운데 얼핏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마다 주기설, 10년 주기설이 있죠. 리스크는 10년마다 한 번씩 온다. 지금 2014년 1월부터 대손실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자산 가격 하락이 결국 전반적인 금융시장 전체의 위기다라고 봤을 때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약정된 이자를 준다는 ELS가 가장 많이 팔린 이유는 결국에 증권사의 마진입니다. 증권사의 마진. 근데 시장의 분위기도 한몫했어요. 이때 보시면 21년 5월 달입니다. 현재 금리는 3.5%지만 21년 5월 달에는 코비드-19, 코로나가 결국에는 19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경기를 급속하게 위축시키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20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2.5였던 기준금리가 결국 0.5%, 0.25에서 0.5%까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제로금리였습니다. 0.5%였고요. 금리 인상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0.5%였기 때문에 21년 은행 예금은 0%대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풀린 유동성 때문에 결국 21년 코스피는 3,300까지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어떤 주식을 하더라도 올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ELS 어느 순간까지 빠지지 않으면 약정된 이자를 준다라는 ELS는 아주 좋았던 그런 상품이었을 겁니다. 증권사 은행 수수료 구조도 한몫했었는데요. 은행이나 지점에는 PB가 상중하는데 PB라는 사람들이 결국 옛날에는 거액자산가들 약 10억 이상을 현금으로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짜준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보험사는 보험팔이, 주식은 주식팔이, 증권사는 금융상품 팔이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이 PB들은 BEP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1,500만 원에서 중간 관리자급 1,500만 원에서 2,500 정도를 해야 됩니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구조냐면 일반 ELS는 보통 1,000만 원을 팔면 1억을 팔면 100bp니까 100만 원이에요. 10억을 팔면 1,000만 원입니다. 즉 10억짜리 하나를 팔면 요 1,000만 원, 1,500만 원이 최소 해야 되는 목표치인데 월 목표치인데 10억 하나짜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1,000만 원이 찍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센티브 포함해서 월급이 한 700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구조 자체가 예금 금리가 0.5%인데 손님 6% 혹은 8% 금리 줍니다. 근데 주식은 높아요. 빠지겠습니까? 하면 그래 괜찮네 하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게 팔기도 편하고 수수료도 세면서 손님들이 이해하기도 편해요. 근데 지금 보면 아주 나는 그걸 몰랐다 하면서 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설명 안 해줬냐 하는 게 결국에 고점에서 들어갔던 거는 지금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형은 50bp고요.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위험하다 싶은 상품들은 300bp니까 3배 3천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파느냐를 이제 좀 약간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ELS 구조를 보시면 이제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ELS 상한 구조는 요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은 만기와 금리가 설정됩니다. 기초자산이라는 게 보통 설정이 되고요. 근데 6단계로 이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조건에 맞으면 바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즉시 종료되는 상품입니다. 조건은 요거예요. 1년에 8%씩 이자를 줄게 대신에 6개월마다 조건을 걸어서 요 조건 위에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끝내줄게 라는 증권사 편의적인 상품입니다. 이게 가장 제가 봐도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수익은 고정되어 있어요. 1년에 8%씩. 수익 고정? 근데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보시면 이런 형태예요. 조건의 형태는 이제 보통 두세 가지로 설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조건을 거는 지수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S&P 지수, 니케이 지수, 홍콩 지수를 세 가지로 묶어서 6개월 후에 요 85% 만약에 S&P가 5천이었다. 알기 쉽게 만으로 할게요. 만. S&P가 만이었는데 6개월 후에 85% 이상만 되면 이자와 원금을 주고 상환시켜 줄게 라는 건데 만에 85%는 85잖아요. 8,500이잖아요.
8,500 이상이 되면 이자와 원금을 주고 끝내줄게 라는 겁니다. 즉 설정된 날이 만이었다 라고 가정하면 6개월마다 기초 만 이상이면, 아니 6개월마다 설정된 가격 85 이상이면 즉시 돌려주고 상환되는 겁니다. 만약에 8,400이었다 그러면 상환이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다음 6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즉 12개월, 6개월마다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12개월 후면은 또 85%입니다. 지수가 움직이다가 8,400, 8,200, 7,500 갔다가 12개월이 되기 전에 8,500 이상만 있으면 다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상환을 하는 구조입니다. 또 안 됐다. 18개월까지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4개월,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낮아져요. 80%로. 그러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처럼 지수가 오르면 다행인데 홍콩 지수는 좀 다른 내용이죠. 주가가 막 밀려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촉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 80%까지도 상환이 안 됐다 그러면 만기 전까지는 반드시 75% 이상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S&P가 만에 설정되었다라고 한다면 7,500 이상은 되어야 7,500 이상은 되어야 상환이 되고 끝나는데 7,500 이하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깎인 퍼센트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S&P가 이때 5,000이었어요. 그러면 50%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럼 50% 손실인 겁니다. 되게 구조가 빡세죠. 얼핏 보기에는 금리가 8%, 10%, 많게는 12%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1년에 12%면 3년이면 36%예요. 엄청난 금리인 거죠. 그러면서 지수가 막 올라가고 있으면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덜컥하고 미끼를 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ELS가 발행이 되고 증권사는 배를 불리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내용을 살펴볼게요. S&P를 주로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S&P는 미끼입니다. 미끼. 미국이 빠지겠어? 21년부터 쭉 상승했는데 미국이 빠지겠어? 언제 들어가도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S&P는 미끼예요. 한번 보시면 21년 1월 달에 이 상품이 설정되었을 때 S&P 30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799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S&P 지수는 기간 내 50% 올랐기 때문에 50%가 올랐지만 약정된 이자를 주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 ETF를 투자했으면 50%를 먹은 거죠. 이런 안타까운 구조가 있는 거고요. 코스피도 많이 설정됩니다.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2021년 1월 달에 3200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 2599지만 그래도 20% 정도밖에 하락 안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지수의 만기 때 레인지 80% 이상이지만 70% 이상일 때 보통 상환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도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을 거다. 마찬가지로 미끼입니다. 미끼. 코스피도 미끼. 그냥 한국 밀려봐야 얼마나 밀리겠어. 그래봐야 박스피인데 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홍콩 H지수입니다. H지수는 지금 보시면 21년 설정될 당시에 12,258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되게 웃긴 거예요. 21년에 설정이 진짜 많이 됐거든요. 홍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보통 이제 21년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쭉 밀렸잖아요. 그나마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9,000이니까 지금 반토막은 안 났죠. 5,000이라고 쳐도. 근데 12,000은 반토막이 넘어간 거예요. 6,000 이하는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면 먼저 들어갈수록 매를 먼저 맞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웃으면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5,556입니다. 최저치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65% 이하로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상 2%더 빠지면은요, 요 저점이 지금 약간 그 지지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만약에 2%가 더 밀리게 되면 4,900이 그 다음 저점이거든요.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약 70%가 손실 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다시 반등을 못하게 되면 7,000까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멀어요. 만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12,000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현재 5,556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때 설정된 ELS가 만기 때 65% 이상만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54%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10%는 더 올라와야 상환을 시켜주겠다라는 건데 1억 투자했을 경우에 현재로서 그대로 마감된다라고 한다면 5,400만 원이 그대로 손실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1억을 넣었지만 수수료 100만 원 주고 환급액이 4,500
혹은 4,60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3년 뒤에 돌아오는 게 1억을 넣었더니 이자를 줄 줄 알았는데 4천만 원을 주는 거죠. 엄청나게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상환되어야 되는 시나리오는 결국 H지수가 약 7천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65% 이상 되려면 12,000에서 65%가 되려면 약 7천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20%나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해준다면, 만약 이렇게 돼준다면 1억에 18% 이자, 6%라고 쳤을 때 3년 이자입니다. 3년 이자. 그러면 1,800만 원으로서 이렇게 상환이 되느냐, 4천만 원이 돌아오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ALS도 중도 상환이라는 게 돼요.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고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중간에 팔아버릴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불리한 약정이 있습니다. 보통 중도 환매를 하게 되면 환매 비용이라고 해서 5% 정도를 받게 돼요. 이게 원금에 받을 수도 있고요. 중간 현재 평가 금액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금에 받으면 더 큰 손실이고요. 현재 평가 손실 50%에서 5% 정도 환매를 중도 수수료를 발생시키게 되면 250만 원 수준인 거죠. 그래서 현재 5,400만 원을 그냥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추가로 중도 환매 수수료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5,10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매를 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근데 막판에 올라버린다면 더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거의 추천을 잘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은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내용을 좀 볼게요. 이제 홍콩 ELS가 왜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볼 거고 왜 이렇게 위험하냐 하면 ELS가 아무래도 10년 동안은 너무나 안전한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올랐었고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랐었고 이런 박스권을 형성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3년 내내 밀리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특히나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던 금융선진국이라고 평가받던 그 홍콩에서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95%의 물량이 여기 발행이 됐고 만기가 6월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행됐느냐, 여기서 발행됐느냐, 여기서 발행됐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요. 대부분 다 고점입니다. 그래서 21년 가입자가 대부분이고요. 최고점이죠. 최고점. 다 손실 구간이고 잔액이 무려 6조입니다. 6조. 전체 자산이 아니고요. 손실 볼 수 있는 자산이 6조입니다. 6조. 반등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홍콩은 지금 중국한테도 여러 가지로 안 좋고 경기도 못 살아고 미국도 올라가는데도 홍콩 못 올라오고 이런 단계고 홍콩은 특히나 중국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많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입하신 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이 많아요. 어른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또 교수님 이런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저를 믿고 혹은 이제 신뢰관계를 믿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오르려면 이제 홍콩 H지수가 하루에 평균 등락률이 한 1% 내외거든요. 최소 0.1%씩 움직이고 지수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많으면 2%씩 움직이는데요. 2%씩 움직인다고 쳤을 때 10번이나 움직여야 올라가야 상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홍콩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낯익은 종목들도 많아요. 평안보험이나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것도 있고요. 샤오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요. 네디즈도 홍콩 상장된 네디즈, 텐센트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량주라고 하지만 그리고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에 상장 안 돼 있고 중국 기업이지만 여기 써있네요. 중국 본토에서 발행됐지만 대부분 홍콩에서 상장돼서 많이 거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개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에 상장시키고 홍콩에서 많이 거래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총 40개 종목으로 유명한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금융이 많아요. 금융. 그리고 게임주나 엔터주도 많은데 지금 문제가 바로 이 게임주입니다. 금융은 평안보험뿐만 아니라 중국 공상은행, 상업은행 이런 대형은행들도 다 여기 상장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크리스마스 전에 대폭락 났던 게 바로 이 기사 때문이었거든요.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회사, 게임 회사인데 네디즈입니다. 네디즈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4개 사업 부문을 통해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을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결국에는 이때 발표됐던 중국의 게임 규제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매일매일 결제하는 거 안 되고요. 앞으로 신규 게임들은 허가를 받으라. 중국 당국이 허가를 받으라. 그리고 절대로 돈 쓰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디즈가 10% 폭락했었는데 이때 마지막에는 거의 20%까지 폭락했습니다. 즉 보시면 이게 네디즈 주가인데요. 3월이고 여기 1월인데 막 오르는 것처럼 실제로 실적도 나왔습니다. 실적도 나왔었고 올라가는 단계였는데 쭉 올라가다가 결국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빠진 거예요. 1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러니까 H지수의 핵심 종목이었던 보시면 이제 네디즈 핵심 종목인데 시총도 크고
핵심 종목인데 이게 24%나 빠지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H지수를 확 끌어내린 거죠. 텐센스도 빠졌고요. 텐센스도 게임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홍콩 H지수가 반등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씩 아니 2%씩 10번 가까이 올라와야 20%가 오르는 건데 오히려 오르기는커녕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H지수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또 H지수가 이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원유인데요. H지수가 밤에 이 기사 때문에 낮에는 오르다가 금요일 날 낮에는 오르다가 이 기사 발표되고 쭉 빠졌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미국이 워낙 장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요거는 말아 올리면서 끝나긴 했습니다. 요렇기 때문에 그 내일 화요일인데 내일 장이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이게 가볍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H지수는 가볍다. 예전에는 원유도 많이 발행됐습니다. 원유 보시면 140불 갔다가 6불 갔다가 막 지금 70불 갔다가 이게 엄청 심하잖아요. 옛날에 원유는 금리를 막 15%씩 줬던 때도 있습니다. 이 원유 ELS 참고로 가지고 왔어요. 저도 이거 많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ELS를 웬만하면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홍콩지수 포함된 H지수 포함된 ELS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보면 지금은 또 기회입니다. 이게 또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S&P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S&P는 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홍콩이 포함됐거나 니케이가 포함됐거나 코스피가 포함된 코스피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투자 판단 잘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좋은 자료들로 앞으로 더 준비 많이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